안녕하십니까. 근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 작업을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처 곽원준 수석위원입니다. 동해 울릉분지 심해탐사 유황성 평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말 우리나라 유일의 가스전이던 동해 가스전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22년 7월 국내에서 외국 석유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탐사 활동을 해오던 우더사이드사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더사이드사는 공사에 공동철수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으나 한국의 국영석유회사로서 아직 탐사가 끝나지 않은 동해 심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더사이드사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꺼져가는 국내 석유 탐사의 불씨를 살리고자 2022년 10월 국내 대륙풍 중장기 탐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직 탐사가 덜 진행된 동해 심해 지역의 석유 부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울릉분지 종합평가 계획을 만들고 심해평가 전문가를 수배하였습니다. 다수의 석유 부전 유망성 평가 기관이 있으나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심해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액터 지오사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액터 지오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신 에브루 박사님은 미국 퇴적 학회장을 지내셨고 엑산모빌의 지질그룹장으로 심해 탐사를 이끌어 오시던 분입니다. 2000년부터 미국 석유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매년 심해 탐사 관련 단기 교육 과정을 23년째 운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셔서 그 명성은 석유업계에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액터 지오사의 컨설팅을 받은 회사로는 토탈, 아파치, CNOC, 헤스, YPF 등 약 4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루 박사님께서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thanks so much for coming. I'm very happy to be in Korea once again. And I'm here, I'm going to present a summary of our findings in our project. So everything started when I was contacted by KNOC and to take a first look at the Yuliang Basin. And one thing that was important in this early phase was that I identified the potential of this basin to have important type of prospect or play in the basin. And we call... Oh, yeah, sorry about that.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발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요. 이제 KNOC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처음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지를 보면서 이제 초기에 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분지에 이제 중요한 유형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Thank you, and I'll respect my translator more now. So,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basin to have this type of play that we call deep water stratigraphic play is the existence of a narrow shelf with lots of sand on it. 네. 그래서 이러한 분지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굉장히 좁은 그 대륙붕 내에 많은 이제 모래와 샌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And the sands is what we call reservoirs. It's one of the main petroleum systems element. The other observation was the slope of the basin was very steep, and with presence of erosional canyons of a very large size filled with mud.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래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래로 가득 찬다, 이 모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저류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저류층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이 가스와 석유가 실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저류층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륙 사면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nd mud is another important petroleum system element that we call seal. So the sands form the porosity where the oil will accumulate, but you need to have a seal rock so the oil will stop there. And those two elements were clearly present in the basin. That's before the starting of the analysis. 네, 그래서 이 진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은 이제 덮개암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래의 이제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진흙, 그러니까 덮개암이 이 쌓여져 있는 그 가두어져 있는 그 석유를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에 석유가 쌓이게 되고 이 덮개암, 그러니까 진흙이 이러한 석유를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지를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 즉 덮개암과 그 다음에 저류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So we proposed our bid. And we were the bid winners. So then we start the project. At that point, and then we realized that the basin was very rich in data, several wells, 2D seismic lines, 3D volumes, and some of these volumes, some of the seismic with very good quality. The Uliang Basin is a frontier basin.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이 분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추가 되어 있는 시추공 유정이 3개가 존재를 했고, 이 3개의 시추공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탄성파 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도 이미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Frontier basin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has more risk, right? Than basins that we already have economic accumulations of petroleum.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 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리스크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So to do prospection for petroleum, you have two approaches. One is the geology. Is the geology favorable for accumulation, for the presence of the main petroleum elements to have economic accumulation of petroleum? You need to have reservoir, seal, source rock, and trap. So 4 elements. 네, 그리고 이제 석유가 실제로 매장이 되어 있는지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질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 줄 수 있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그리고 트랩입니다. And the Uliang Basin has two advantages over other frontier basins. One, that for me is the most important, has already 3 wells there in deep water.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던 이 분지에는 다른 프론티어 지역에 대비해서 2가지의 이점, 장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추가 되어 있는 시추공이 3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And the other one is the seismic quality. The seismic quality is actually better than several other similar basins around the world.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성적인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다른 분지에서 찾아낸 품질보다 더 좋았습니다. So right away, we broke the team in two. Part of the team would go for mapping using the seismic and try to look for anomalies in the seismic that could represent potentially potential accumulations early on. We call them leads. So we went for identification of leads. 네, 그래서 이 이점에 이제 기반을 해서 저희가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이제 매핑을 담당으로 하는 팀을 꾸렸는데요. 이 팀에서는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어노멀리,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찾게 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런 어노멀리,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저희가 리드라고 부릅니다. 이 리드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유망 구조를 도출하게 됩니다. And the other part of the team went to do what we call post-mortem, is the evaluation of why the 3 wells failed. 그 다음으로 다른 팀은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 개의 유정, 그러니까 세 개의 시추공을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전에 시추가 되었던 세 개의 유정이 실패했는지 그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s a very important step, because if we cannot explain why the wells failed, and then would increase a lot the risk.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왜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왜 기존에 존재하던 세 개의 시추공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분석하지 못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e 3 wells are Jujak, Honge, and Banga. So, 그래서 이 세 개의 유정은 이제 하나는 I'm sorry. 주작. 세 개의 유정 중에 하나는 주작, 그다음 두 번째는 홍게, 그다음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that's the one that I have the hardest to pronounce. And Jujak was drilled in 2D lines, seismic lines that had long space between them, no data in between. So the work was done in the 2D lines, and they found a structure, a trap, a dome. And they drilled it, and the well failed to find hydrocarbons. 네, 그래서 이 주작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유정은요, 이제 일직선으로 시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직선으로 시추를 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트랩이라고 부르는 돔 구조의 돔 형상의 구조를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We have the advantage of 3D. So KNOC actually shot a 3D survey with the previous partner, covering that area after the well. 네, 그래서 이 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석유공사 측에서 이전 파트너랑 같이 해당 유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3D evaluation and mapping, the trap disappeared. There was not a dome there, was a continuous surface that would go towards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basin. The trap was not present.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유정을 대상으로 해서 3D 평가랑 매핑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트랩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돔 모양으로, 돔 형상으로 생겼다고 이제 추측을 했던 그 트랩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Honge was actually a geological success. 하지만 이제 홍게 유정, 두 번째 유정은요.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 were trapped fluids there, but was mostly CO2. 그래서 이 홍게 유정을 보니까요, 이제 실제로 어떤 액체가 차 있는 트랩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덮개암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ut with small amounts of thermogenic gas also present. 네, 아까 그 덮개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덮개암이 아니라 이제 그 액체로 가득 차 있는 트랩이랑 그 다음에 CO2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Bengal failed because of a surprising problem, the existence of overpressure, extreme overpressure in the at the well locatio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정인 방어는 이제 실패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유정 안에 엄청난 과도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So despite being a good prospect, the well never reached the target. 그래서 전망은 좋았으나 이 유정은 이제 우리의 타겟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So with that, with the understanding of why the wells failed, we've moved on to start maturing the leads, some of them to prospect.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유정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왜 이 기존의 세 개의 유정이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찾아낸 그 징후들, 리드에 기반을 해서 리드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 리드를 성숙시킨 결과로 이제 저희가 유망 구조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And mostly because we have the wells, we actually prove the existence of the four main elements of the petroleum systems in this basin. 그래서 이 유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재해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입증을 했습니다. Jujak proved the existence of sizable reservoirs, actually even bigger than we thought. 그래서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일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있는 저류층의 존재를 저희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With very good rock properties for accumulating hydrocarbons.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탄화 수소가 누적되고 쌓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암석의 속성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Hongi proved the other three. The existence of traps in the basin, the seal quality that can hold up to, if not more, than 400 meters of column of hydrocarbons in these traps, and more importantly,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play element, is the existence of a marine source rock in the basin that was sampled by the well. 그런데 이제 홍게라고 불리는 그 유정에서는요, 이 네 가지 재해 요인 중에 세 가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트랩이 첫 번째로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덮개암의 품질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덮개암, 홍게 유정의 덮개암은요, 약 400m의 기둥 형태로 이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되었던 재해 요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기반암의 존재였습니다. So at that point, the team was very down into the prospecting of the basin, maturing several different leads into prospects. The element that was missing then was to find geophysical anomalies that actually could indicate the presence of hydrocarbons saturating those rocks. 네, 그래서 이 시점부터 해서 저희 팀이 이제 몇 가지의 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유망 구조를 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진 것이 지구 과학적인 어떤 이상 징후를 찾는 게 이제 누락이 되었는데 이 지구 과학적인 이상 징후를 통해서 이제 탄화수소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지구 과학적인 과정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And that's a more sophisticated geophysical analysis that we call 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 네, 그런데 이 지구 과학적인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지질학적인 측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학을 이용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And part of in the ActiveGeo team, we have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His name is Mike Farrell.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액트 지오 팀 중에는요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크 페로라는 분인데요. So the 7 prospects that we matured to drilling status have what we call AVO anomalies that could be related to hydrocarbon saturation in these prospects. 네, 그래서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7개의 유망 구조에 이제 탄화수소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어노멀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 어노멀리가 AVO 어노멀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And so then we could move to the last phase of the project, that it was to do the risking and volumetrics of each one of these prospects and ranking. 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각 유망 구조의 볼류메트릭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And the main result of that work was that those 7 prospects could hold from 3.5 to 14 b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7개의 유망 구조 내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On a risk basis. So the final step was basically to, based on that analysis, to rank these different prospects and select the top ones because they show better geological and geophysical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possible accumulations.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함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분석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찾아낸 도출한 7개 유망 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구 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The prospects are ready to drill. They show all the elements.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추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도출해낸 이 유망 구조에 이제 그 어떤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잠재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별을 했지만 이제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입니다. So to summarize,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The prospects identified show great potential for being trapped and potentially have hydrocarbon saturation on them. And not only that, these early results are already calling attention of importan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해본 모든 유정에 이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유정에 이제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망성을 보고 이미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로부터 사전 입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탐사 성공률의 의미에 대한 질의입니다. 20% 수준이면 높은 것인가요?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for the question is yes. The prospect is ready to drill.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For comparison,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I participated in that well, to drill that well, when I was working for ExxonMobil. The GCOS of Liza pre-drill was 16%. 네. Just a quick summary. Liza found 4 billion barrels of recoverable oil. 네, 그래서 성공률 20%와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성공률은 20%입니다. 그리고 이 20%라는 추정의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년에서 25년간 이제 발견된 유정 중에 가장 큰 그 매장량이 이제 가이아나에 있는 리자 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금 박사님께서 엑손모빌에 재직하실 당시에 시추하는 과정까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리자는요, 이제 성공 가능성이 16%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자에서는요, 회수 가능한 석유의 양이 약 40억 배럴이나 해당하는 회수 가능한 석유의 매장량이 발견되었습니다. And Liza is the same type of trap. It's also a deepwater stratigraphic trap, and shows strong similarities to some of our prospects. 그런데 이 리자는요, 이제 저희가 분석한 그 분지와 동일한 유형의 트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재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재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질자원연구원 이현석 박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질자원연구원의 이현석입니다. 아보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울릉 분지에서는 그 석유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요인들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시추공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하고 4월에 각각 아보르 박사님, 액트지오가 했던 최종 발표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관련되는 어떤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아나 등 타국 사례와 탐사 성공률을 비교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similarities actually are quite good, actually, and they don't stop only in the prospect themselves, comparing Liza with some of our prospects, but also the resources. Guyana so far accumulated 12 billion barrels of oil, so it is within the ranges of our own analysis for the Julian Basin. So the geological settings are different. The trap is the same. And one of our prospects has the same volume as Liza. 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제 가이아나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리자의 케이스에서는요, 이제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데에서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살펴봤을 때 가이아나에는 약 12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제 가이아나 케이스와 우리나라 동해의 케이스를 보면 지질학적인 세팅은 다르지만 이제 트랩 자체는 동일한 유형의 트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유망 구조에서 동일한 볼륨, 동일한 양의 이제 석유 매장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Thank you. 다음 질의입니다.
동해 심해 유망성을 높게 평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네, 이제 제가 유망성을 이제 높게 판단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즉슨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그래서 만약에 유망 구조를 저희가 딱 하나만 도출을 했다면 아마 시추에는 이제 시추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Risking is a portfolio management tool. 네,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What that means is, what 20% chance means is that if I have 5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그래서 20%의 성공률이 진실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저희가 5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을 해서 이제 이 5개의 유망 구조를 대상으로 시추를 해본다면 하나의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far we have 7. And we are in the phase 2 of the project, and we think we can find a few more until the end of phase 2.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단계가 마무리되는 즈음이 되면 몇 개의 더 많은 추가적인 유망 구조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considering that we proved the existence of the 4 main petroleum systems elements, that we have 7 prospects that look alike, showing strong geophysical evidence, despite the fact that there's a frontier basin, believe me, somebody's going to drill it.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어떤 석유 시스템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요인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입증을 했고 이에 기반을 해서 지금까지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이 7개의 유망 구조에서는 이제 석유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어떤 지구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지가 이제 프론티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시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다음 질입니다. 액트지오사의 분석을 의뢰한 배경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한국석유공사 곽원준 수석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유망성 평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21년 통해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서 제2의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심해 지역에 탐사와 평가를 실시를 했고 23년 심해 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토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트지오사 관련 질의입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의 개인주택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네, 답을 드리자면요. 네, 맞습니다. 이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저의 자택이 맞습니다. 액트지오는요, 이제 어떤 컨설팅 업체로서 이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Adapted for the new world, where the petroleum resources are getting less and less, the prices are getting more challenging,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석유의 매장량, 남아있는 매장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석유의 가격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The fact that the big companies are decreasing staff means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 석유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는 뜻은요. 이 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이 회사들 외부에 이제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는요.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I have high-end geophysicists that work in New Zealand.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구과학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이제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My seismic processing group is in Brazil. 지진파를 프로세싱하고 가공하는 그런 그룹은요. 브라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My geochemist is in Mexico. 그리고 이제 지구 화학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멕시코에 계십니다. My reservoir modeling lives in Switzerland. 그리고 저류층을 모델링 하시는 분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계십니다. And a few of us actually live in Houston.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요. 굉장히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So my joke is ActiGeo does not sleep.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트지오사에서는요. 이제 해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시차가 다 다르니까요. So because of the time changes between these different countries, there's always somebody from ActiGeo working the problem. 시차가 전 세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라도 이제 액트지오 직원 중에 한 명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make us also more efficient.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And the last information is that we recently opened a branch of ActiGeo in the United Kingdom, in London.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요. 저희가 최근에 영국 런던에 이제 지사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That's been led by our new director, René Young. 네, 그래서 이 해당 영국 런던에 있는 지사는요. 르네 박사님, 그러니까 르네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터 분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Which address is also his house. Could you repeat? I didn't hear. The address of the company in the UK is also René's house. 오케이.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지사의 주소지도요. 역시 이제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스트림 분야에서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가요? 미스터 아브레우 공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is yes. Is industry standard practice. 네, 답변을 드리자면요. 예,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의 주요 프로젝트의 분석을 담당하는 것이요. 인더스트리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the business. We don't drill wells. We don't shoot seismic lines. We just interpret data.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저희 업계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컨설팅 리서치 회사는요. 이제 실제로 시추를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 회사입니다. In the case of companies, every company, they have between 3 to 5 people to interpret the data. 그래서 거의 모든 관련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해석을 위한 인력을 3명에서 5명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At one point last year, we have 15 people working the project. 작년 특정 시점에는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업무의 그 인력의 규모가 15명까지 늘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Right now, we are 14. 지금은 14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Lisa, going back to Guyana, at the time that was being prepared as a prospect, had one geophysicist working. 그리고 가이아나의 리자 케이스와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 이제 지구 과학적인 업무를 유망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지구 과학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And I was working for him for mentoring and to help. 그래서 제가 이 한 명의 지구 과학 전문가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도움도 주고 멘토링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예, 저 동아일보의 조은경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시추공 3개에서 지금 이미 뚫어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각각 언제 뚫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뭐 실제 협상 중인 곳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보도 보면은 우드사이드는 이제 2022년에 철수를 했는데 그 석유공사가 자체 탐사한 자료가 추가로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자료란 건 뭐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온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망 구조가 이제 수심이 좀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좀 확보돼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확보돼야만 상업성이 있겠는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심해 지역에 시추한 세공은 2012년 주작공, 2015년 홍계, 2021년 방어공을 이야기합니다. 주작과 홍계는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시추를 하였고 21년 방어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를 한 시추공입니다.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석유 회사가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나가고 나서 자체 탐사한 결과를 추가를 해서 해석을 해서 다른 결론을 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심해 세계 광구가 있는데요. 우리 동해 심해에는 3개의 광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8광구, 중간에 6-1 광구 북부, 제일 밑에 6-1 광구 중동부 3개의 광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8광구하고 6-1 광구 북부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6-1 광구 중동부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으로 탐사를 진행하던 곳입니다. 우드사이드사는 2007년에 동해 심해에 아무런 탐사가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약 10년간 2D 광역 탐사부터 시작을 해서 주작공, 홍계공을 시추하고 약 500제곱킬로미터의 소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청을 확인하였고 근원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해 심해에서 석유가 가스가 생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유망성을 확인하고 나서 10년간의 탐사 기간이 끝났으면 일반적으로 석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석유 회사들은 떠나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한번 10년간의 탐사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근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 했던 거에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탐사를 했고요. 2021년 12월 말까지 전산 처리를 실시했고 2022년
1월부터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이미 이 광고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D를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2022년 6월에 BH사를 합병하였고 22년 7월에 저희들이 공식 철수 의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23년 1월에 완전히 이 광고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22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지역에 대규모 3D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천혜 지역, 대륙붕 지역에서 우리가 탐사해 놓았던 자료하고 우더사이드가 탐사해 놓았던 심해 지역 자료하고 이 지역은 대륙 사면 지역인데요. 대륙 사면 지역의 3D가 완성이 됨으로써 울릉분지 전체를 3D로 볼 수 있는 탐사 자료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액터지오사에서 해석을 했고 대규모 유망 구조를 이 세 개 광고에 걸쳐 있는 유망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최소 상업적 경제성이 있는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유가하고 그다음에 시추 비용, 뭐 그다음에 생산 시설 건설 비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1TCF 정도의 정도의 가스만 발견돼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CF 1조 입방 피트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조선비제 유니온입니다. 먼저 석유공사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심층 분석을 한 개 업체에만 혹시 의뢰를 한 것인지 아까 뭐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복수의 어떠한 전문 기관에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혹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건 없는지 혹시 안 했다면 안 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 여쭤보고요. 액트 지오사에 물어보면은 그 여러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듣긴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탐사 시추를 해야 하는데 혹시 동해에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시추를 해야 할 지역을 우선순위로 혹시 선정하거나 특정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역에 그 시추를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뭐 제안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가를 복수의 업체에 의뢰하지 않았냐는 말씀하셨는데 석유업계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석유회사의 자기 기술 인력들만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기 기술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동해 심해 지역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인 액터지오를 찾아서 기술 의뢰를 맡겼던 것이고요.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구에 유망성이 석유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업체에 새어 나가면 결국은 뭐 다른 데 업체에 새어 나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액터지오 대답은 좀 이따 하고 탐사 시추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정해진 유망 구조가 있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해놓은 데가 있기는 하지만 언론에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eah, I think the question was what was the roles, or were the roles of my company in other different projects. Is that correct? Yeah. We have a full range of projects. We won bids in different other countries, like in Pakistan, Myanmar, Kazakhstan. The focus of the company, we consider ourselves a niche company, specialized in deep water systems. So a lot of the projects is to evaluate the prospectivity of deep water settings or basins around the world, and for different companies. So one example is that we did a 2 months evaluation of offshore Uruguay last year. So that's a short-term project. On the other hand, we spent basically almost a year evaluating the potential for offshore Myanmar. So it varies, but tends to have normally a focus on deep water settings.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기타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희 액트지오사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액트지오사는 사실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액트지오사가 이 심해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틈새 시장 니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지에서 그 심해 세팅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점이 저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심해 관련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약 2개월가량 심해 시스템을 평가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미얀마의 심해 그 해안 영역에서는 약 1년가량 시간을 투자를 해서 평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And actually, just before ActiGeo engaging and working with KNOC, we actually have an even larger project in Brazil, working for a local oil company. The name is 3R, letter R, 3R, and that project we were working with them for about a year and a half, and we were responsible. That was development. That was not exploration, but of deep water oil fields along 3 different offshore basins in Brazil, working 5 different oil fields. So we built the petroleum system modeling for them, so they can actually and actually plan the development of those fields.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한국석유공사랑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브라질에 있는 3R이라는 기업과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사실 탐사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이 3R이라는 기업과 1년 반 정도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 심해의 이 석유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의 3개의 분지에 이제 5개의 유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3R 회사가 개발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석유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저희 액트지오사가 담당을 한 바 있습니다. And for that we opened an office in Brazil, and at that point to have 18 people working for the company.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저희가 브라질의 오피스 지사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직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종사를 했습니다. We had another project that was with the Argentinian oil company, YPF.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국영 석유 회사인 YPF와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To evaluate the entire Paleozoic of Bolivia. 그리고 볼리비아와도 이제 평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That project took us 4 years to complete. 4 years? 4.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약 4년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다른 나라도 시추 성공이 아닌 매장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처럼 민간 사업이 아닌 정부 주도 사업의 매장 가능성을 발표할 때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공기업이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발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석유공사 측에 하나 여쭤보면 시추 순서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어디를 먼저 할지는 아직 정했지만 발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가장 처음 시추를 시도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Yes. It's common for government to announce potential for different areas within their countries. Sometimes it would be for local national agencies. Sometimes it would be the local national company, and not rarely by ministers or the president themselves. And the examples I can think of, most recent ones, was Obama talking about exploration in the east coast of the U.S. If I'm not wrong, Donald Trump also was involved in trying to open up more the Arctic for exploration. George Bush did the same, so it's not uncommon.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흔한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잠재력을 발견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끔은 이제 어떤 공기업이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장관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최근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서부 이스트 코스트 쪽에서 탐사와 관련된 발표를 직접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극지방 탐사와 관련된 발표를 직접 한 바 있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I can provide more detail if requested. 네, 관련돼서 더 세부적인 내용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정책 실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가스를 한 400억 불 넘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석유는 862억 불 정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석유 가스만 수입하는데 거의 1,400억 불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뭐 25%에 가량 해당하는 부분들 다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거의 100% 가까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국내에 이런 에너지 자원이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국내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전문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본격적인 시추를 들어가려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은 국민들께 알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제일 처음 시추하는 것이 가장 탐사 성공률이 높은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탐사 성공률도 고려를 합니다만은 매장량의 크기,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키 리스크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추하는 것이 가장 탐사 성공률이 높은 유망구조 시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탐사 성공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획득한 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나중에 추후에 탐사 시추를 통해서 추가 정보가 얻어지면 이 탐사 성공률은 이 자료에 기반해서 재분석을 통해서
다시 바꿔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혁인데요. 그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셨는데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큰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비중이 25%에서 75%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매장량과 상관없이 그 비율은 동일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Yeah, so for the first question, is the gap between 3.5 to 14 billion in our estimates. That we call uncertainty. There's,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And so then we have to consider changes in rock quality, how strong is the source rock, how much hydrocarbons actually being available to be trapped. So when you say 14 billion, meaning we have enough trapped porosity that could potentially hold that. But that would be an extreme case. When we say 3.5, we say, well, what if some of the traps are actually not, these props are not actually properly trapped, right? So we don't know. That's the level of the unresolvable uncertainty. That the only way to know is to go and drill one. After, sorry, yes. 네, 첫 번째 질문. 이 35억 배럴과 140억 배럴 그 추정되는 매장량의 갭이 상당히 큰데 왜 이렇게 큰 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유정에서 저희가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추정되는 매장량을 판단을 할 때 암석 품질에서의 변화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암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얼만큼의 탄화수소가 트랩되어 있을 수 있는지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추정 매장량을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암석 내에 충분한 공극이 있어서 이 공극 사이에 충분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갭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은 시추를 하는 것뿐입니다. And could you repeat the second question? Sure. So you mentioned that the ratio between oil and gas. Okay, thank you. Yeah. We in our estimates, we put the ratio as a most likely will be gas with some liquids. So then to make our calculations, we put that proportion. But in fact, this is also uncertain.
our petroleum system modeling indicates that today the basin is producing and expelling from the source rock gas, condensate, and also oil. So there is a possibility for an oil case as well. We don't put a high probability for that. We are being conservative in our analysis. In the shelf and in Honge, what got was gas. So we went with that as our most likely. But Honge was not in the best position in the basin to receive the load that's being produced by the main source rock in the basin that's in the depot center. Honge is in what we call in a migration shadow, is not actually being fed by that depot center source rock. So in fact, we don't know. We put the most likely of gas with some liquids, but the well might show something different.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의 비율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매장량과 관계없이 이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때 석유와 가스의 비율을 가장 그럴 확률이 높은 비율을 저희가 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뒤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도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아직 저희가 완전하게 시추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 석유와 관련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요. 이제 이 기반암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분지에 존재하는 기반암에서 가스와 컨덴세이트 그리고 석유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비율을 도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홍게 광과 그 유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홍게가 그 분지에서 그 메인 기반항과 관련해서 좋은 위치에 이 유정이 위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액체를 판단을 해서 가스와 석유의 비율을 도출한 것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확답드릴 수가 없다입니다. Thank you. 제가 잠시 부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반암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류암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지구 물리학적인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장량이라고 탐사 단계에서는 쓰지 않고 탐사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론적 탐사 자원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어서 확률론적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레인지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압력으로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초경질류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로 나오게 되면 분리돼서 초경질류가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각 구조마다 그 위치가 달라서 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배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75에서 25로 한 것입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저 머니투데이 조교희라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지금까지 3번 10에 시추한 것 중에서 한 곳 홍게 유정 관련해서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석유공사가 2D, 3D 한 자료를 바탕으로 액트지오가 분석한 것으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액트지오는 그 현장을 갔다거나 뭐 지진파를 쏴서 뭐 따로 어떤 측정을 했다거나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석 회사가 분석했을 때 동일한 가능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액트지오랑 한국석유공사한테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터지오사가 물리 탐사를나 시출할 때 현장에 갔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좀 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리 탐사는 그 탐사를 할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탐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평가를 2월에서 12월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물리 탐사라는 거는 그냥 자료 취득 작업이라서 이 자료 분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네, 그 유망성 평가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존의 한 물리 탐사 자료와 시추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터지오와 같은 이런 유망성 기술평가 회사는 그런 작업만 합니다. 물리탐사나 시추는 석유 회사가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하실 때 액터지오와 같이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큰 프로젝트 자체는 석유 회사가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고 그 중에 자료 해석을 하는 부분은 컨설팅 회사에 저희들이 따로 맡긴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른 회사가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냐? 자료 해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자료를 놓고 같이 디스커션을 한다면 유사한 결론을 낼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네. 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그 140억 배럴이 그냥 매장량이든 탐사 자원량이든 그러면 최대로 상업 생산이 가능한 물량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억) 배럴의 의미는요, 시추 전에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서 여기에 최대한 부종 가능할 수 있는 그 석유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아브로 박사님이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근원함이 있고 저류함이 있고 덕기함이 있고 트랩이 있다는 것이 기존 시추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이 유망 구조 안에 석유가 이동을 했느냐, 이동을 했으면 얼마만큼 차 있느냐, 그걸 아직 모릅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게 우리 시추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시추를 통해서 매장량이 밝혀지면 그때 상업적 생산을 얼마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 정혜입니다. 저희 네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정부 백브리핑 할 때는 유망구조 가운데 처음 시추할 때를 대왕고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홍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대왕고래가 아니라 홍계 지역이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글로벌 석유 관련 회사를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만 이 글로벌 석유 관련 회사라는 게 지금 저희 액트지오처럼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정유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기밀 유지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저 입찰을 안 맡겼다 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 정부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걸 안 것처럼 이것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계 구조는 이미 시차한 구조입니다. 홍계는 2015년에 이미 시추가 된 구조입니다. 우더사이드와 석유공사에 의해서. 시추한데 다시 시추하지는 않죠. 시추공의 이름이 홍계고요. 그건 이번에 도출된 7개 유망 구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석유 회사 얘기하시는데 홍계는 유망 구조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출한 유망 구조가 7개인데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홍계는 2015년에 시추한 시추공의 이름입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클리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홍계 구조, 주적 구조가 갑자기 나오니까 좀 혼동이 되실 것 같아 그랬는데 홍계하고 주작 구조는 10년대에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가 시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유망 구조는 홍계 구조와 주작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유망 구조 7개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홍계 주작 구조는 어떻게 활용이 됐냐?
일단 홍계에서는 일정 정도 가스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다라고는 결론을 이번에 새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주작 구조에서는 일정 정도 가스가 나올 수 있다,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CO2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제성 부분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이번에 발견을 확실하게 했고요. 이번에 그러한 노하우, 그다음에 이번에 발견 실패했던 원인,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엄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그대로 그 노하우들이 이번에 7개 유망 구조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홍계 주작 구조에 시추를 하면서 지질이라든가 지질학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인근 지역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다른 유망 구조를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홍계와 주작 구조는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했습니다. 예, 그 가스공사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석유회사냐, 뭐 액터지오와 같은 회사냐 말씀하셨는데, 액터지오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기술평가 서비스 회사고요. 이런 서비스 회사는 석유 개발 탐사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는 석유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석유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정부 자산인데 여러 군데 주지 않느냐? 그 어느 석유 회사도 이런 평가를 여러 군데 맡기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자기 회사 기술진들로 평가를 하고 그거 자체로 진행을 합니다. 절대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다른 데 자꾸 돌린다는 것은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나주혜 기자입니다. 그 국내 검증단한테도 자문 분석을 좀 해서 교차 검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액트지오사랑 같은 결과가 나온 건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무튼 사업성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건데 시추를 해야겠다고 그래도 결심하는 데는 이제 정부나 이제 석유공사 결정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좀 토론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질자문연구원의 이현석입니다. 그 국내 그 검증단 자문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액트지오나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로우 데이터, 그래서 단성파 자료라든지 물리검증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해석을 해서 각각의 어떤 탐사 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액트지오하고 석유공사가 각 도출했던 탐사 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자문단은 저희 지질자원연구원에 속해 있는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내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참여하셨습니다. 일단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국내 자문단으로부터 이번에 액트지오가 분석한 방법, 툴,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유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석유공사가 국내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 국내 검증단에서 검증했던 결과들을 정부와 같이 어떤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같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 그리고 매장 탐사 자원량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분석하기는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추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또 본격적인 시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